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미처 막지 못한 직경 10cm의 작은 구멍이 화재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하구가 무주택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상구 청년들을 위한 공간 사상 청년 브릿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취업과 주거 등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안내하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17개 공공기관에서는 총 32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화재는 미처 막지 못한 직경 10cm의 작은 구멍이 화재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화재 당시 지하 1층입니다. 수처리실에서 검은 연기를 발견한 작업자들이 소방호수로 불을 끄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지상 1층은 이미 검은 연기로 자욱합니다. 불과 20초도 되지 않아 검은 연기로 CCTV 영상은 확인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화재는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지상 1층 PT 실내에서 8개 배관 가운데 7번째 배관 스테인레스를 잘라내고 밸브가 있는 배관을 연결하려고 용접을 진행하다 벌어졌습니다. 바닥에는 바로 아래 지하 1층 수처리실 천정으로 연결된 직경 10cm의 여러 개의 천공들이 있었고 방호포 등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불티가 지하 1층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에 떨어진 것입니다. 지하 1층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표면은 보온재로 감싸서 마감되어 있었고 그 보온재에 떨어진 불티로 인해서 추결 과정과 분소 과정을 거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날 화재 당시 8개 업체가 각각 다른 곳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했지만 불이 난 곳의 작업 현장에서는 화재 감시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고 그나마 설치된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되었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 등 총 6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6명 외에 15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 확보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 및 관련 업체 경영 책임자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4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경영 책임자 2명, 산업안전법 보건 위반 혐의로 시공사 및 관련 업체 현장 소장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또 경찰청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허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은 이번이 3번째로 사건의 심각성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사하구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순환주택을 짓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가구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하구가 7억 8천만 원을 들여 지은 청년 순환주택입니다. 3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 2, 3층이 주거 공간입니다. 한 층에 2가구, 모두 4가구입니다. 한 가구 면적은 34제곱미터로 10평가량입니다. 내부는 거실 겸 주방과 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과 방에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와 냉장고, 침대를 비롯해 붙박이장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1층엔 각 호실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청년으로 나이는 18세에서 39세까지고 사하구 기업에 재직 중이며 월 평균 소득이 359만 원이면 이하면 됩니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선정하고 보육원 자립 준비 청년은 우대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인 28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140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입주 신청은 오는 16일까지며 입주 신청서와 취업 소득 증명 서류를 준비해 사하구청 도시재생과나 순환주택 인근에 있는 대티 까치고개마을 현장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 중심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청년 정책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청년 쉼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2년 뒤엔 더 큰 규모의 청년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광장로에 사상 청년 브릿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상구에 처음 만들어진 청년 공간으로 청년들의 쉼터가 되거나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사상구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괴법동에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가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공항도 가깝고 외국인들도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앞에 마트가 있고 경전철이 있고 뒤에 보면 맛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사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 정책을 안내하고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연계합니다. 또 청년 모임 장소로 제공되는 한편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구 홈페이지에 이제 그 분야를 다 따라가서 청년 정책을 찾아본다든지 하지 않더라도 길 가다가 아니면 퇴근하다가 그냥 들어오시면은 저희 여기에서 안내가 가능하고 추가로 더 궁금하다든지 하면은 또 우리 팀으로 바로 전화를 하실 수 있게. 사상구는 현재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방에서 온 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한편 어학시험이나 국가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창업자에게는 창업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면접 컨설팅을 하는 등 청년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7년에는 괴법동에 보다 큰 규모의 청년센터를 문 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19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역대 최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 부족한 일자리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부산을 많이 떠나는 것 같고 취업 관련해서는 저는 제 전공 쪽으로 최대한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 그쪽 전공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서울 쪽이 많은 것 같으니까. 수도권에 있으면은 연봉 같은 경우도 좀 세게 받을 것 같고 그런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서울 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에서 2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만 2천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6.9%였던 부산 고용률을 올해는 67.1%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첫 신호탄으로 상반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을 대폭 늘렸습니다. 채용 기간과 규모를 살펴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4개 공사공단 기관에서 259명을 뽑습니다. 백스코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등 13개 출자 출연 기관에서는 61명을 채용합니다. 17개 공공기관에서 총 32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규 일자리 소식에 청년 구직자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공기관 안정적인 게 더 장점이 있으니까 사기업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서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필기시험은 5월 17일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로 대게와 함께 영덕 경제의 버팀목인 송이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하필 송이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화마에 초토화해버렸기 때문인데 정책적인 구제는 물론 회복도 쉽지 않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HCN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송이 생산량 1위인 영덕에서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푸면 국사봉 일대. 의성에서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진 산불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송이가 자라는데 필수 요소인 소나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모조리 타버렸습니다. 이처럼 지푸면의 야산 곳곳이 불에 타 올해 송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 농민들은 영덕의 송이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제일 주산지가 저 산마인데 산마 요 밑에 막 낙평리 거기가 몽땅 다 탔으니까 불이 탔으니까 그 송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가을철 한 달 동안 송이로만 무려 100억 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렸던 만큼 이번 초대형 산불은 영덕 경제에도 치명적입니다. 국사봉을 중심으로 영덕 송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푸면과 축산면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송이는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이 안 돼 피해를 본 임야 산주 등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더 큰 문제는 회복마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영덕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대면적이 소나무 거의 한 폭이 없이 싹 다 불에 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 이 소나무가 되살아나서 종이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앞으로 뭐 20년 후에 30년 후에 영덕 종이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는 하는데 아직도는 그런 뭐 결과를 얻기는 너무나 하여튼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년 연속 송이 생산량 전국 1위라는 타이틀도 초대형 산불에 날아갈 위기. 특히나 송이와 연계되는 관광산업까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기부와 성금 모금, 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로도 산불 피해 지역을 도울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지정 기부에 참여하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LG엘로비전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는 산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오후 2시 기준 고향사랑 기부 금액은 의성군 7억 9,011만 원, 영덕군 7억 7,092만 원, 안동시 6억 8,339만 원, 영양군 2억 1,716만 원, 청송군 2억 69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일 오후 2시까지 2만 3천여 명이 참여해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 경북 5개 지자체에 모인 기부 금액은 26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모금액보다 100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피해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는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 접속해 기부하기, 지역 선택, 특정 사업 선택, 산불 피해 복구 긴급 모금 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의성군은 현재 의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을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금 모금은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 지역 산림 복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의성군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산불 피해 지역 돕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재해 구호기금 5억 원을 경북 5개 시군에 1억 원씩 전달했습니다. 속옷과 양말 등 생필품 15,000세트, 마스크 12,000개를 보냈고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 원은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자체가 마련한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역대급 산불로 현재까지 경북 지역 5개 시군에서는 주택 3,900여 채가 불에 탔고 이재민 3,300여 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서구보건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20세부터 64세까지 홀수년도 출생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검진 여부와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 항목은 흉부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 간염과 골밀도 검사 등입니다. 서구보건소는 검진을 완료한 대상자 400명에게 생필품 세트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자전거도 늘고 있습니다. 도심 자전거 보관대도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사하구는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기증하는 나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철도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빈자리 없이 자전거로 빼곡합니다. 오래된 자전거도 눈에 띕니다. 안장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바퀴에 공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타고 와가지고 타고 갔다 지하철에 뭐 이용한다든가 지하철 아니라도 어디 이용하면서 갖다 놨다가 찾아갈 때는 평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간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버려진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사구가 지난해 수거한 방치 자전거는 97대. 앞선 4년 연평균 수거 대수의 2배에 달합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도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은 물론 절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공공시설의 훼손으로도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83개 680여 대.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데 수거와 처분에만 최소 한 달이 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2대를 처분했는데 수익은 8만 원에 그쳤습니다. 매각 연출로 고물상 등의 처리를 하는데 고철과 폐기물을 분리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각 매수업체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업체를 찾는데도 좀 곤란했었고 업체가 기피를 하다 보니까 매각 비용도 대당 1,000원 미만은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사회적 기업과 맞소를 잡고 재활용 나눔 사업에 나섰습니다. 수거된 자전거를 수선해 저소득 가정이나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난달까지 수거된 유기자전거 16대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식물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집에서도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들 기억하면서 키워야 할지 똑똑한 식물집사, 식집사가 되는 방법 김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물에게는 좀 따뜻한 온도가 필요한데 아직 좀 추위가 가시기 전에 이렇게 실외로 아니면은 실내에서 이제 겨울 추위를 피해서 실내로 들어왔던 식물을 뭐 베란다로 내놓거나 했을 때 갑자기 변한 낮은 온도로 이동했을 때 식물이 냉해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뿌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해가지고 영양을 흡수를 못 하다 보면은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 잎이 만약에 노랗게 변했다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특히나 질소 성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위가 좀 가시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뭐 영양제, 복합 비료나 이런 비료를 올려주기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분 크기에 따라서 그 비료의 용법이 있습니다. 포장에 보면 용법이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주지 마시고 그 용법을 지켜서 비료 주기를 하면은 새 잎을 올려서 그 생육이 활발해진다고 하면 그 노랗게 된 아래쪽 잎들은 잘라주셔도 됩니다. 토양에는 삼상이라는 게 있어요. 고상, 액상, 기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적절하게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통풍이 잘 돼야지 이 안에도 물을 줬을 때 이 습이 또 많이 날아가기도 하고 항상 얘를 이렇게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앉혀놓는 게 아니라 젓가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화분 받침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띄어서 이렇게 띄워주면은 여기 통풍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해주시고 햇빛, 바람, 비 이렇게 물이라고 하죠. 이 세 개가 천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관리 세 가지를 중요시하시고요. 어디에서 얘가 태어났는지 원산지인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서 키우시면 조금 더 식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키우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흔한 이렇게 스킨답소스 그리고 스파트 필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우리가 실내에서 빛이 이렇게 뭐랄까 한 1000룩스 정도만 있어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햇빛을 강하게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늘에서 자라면 더 잎이 좀 예쁩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우리가 실내 우리 집 안에서 주방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고요. 우리 스파트 필름은 5월, 6월에 꽃이 핍니다. 하얀 꽃으로 예쁘게. 그래서 영양이 좀 많이 필요한 친구이긴 한데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약간 좀 이렇게 축 처집니다. 처졌을 때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관리법은 비슷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렇게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전 항상 고맙단 말을 많이 해줘. 그리고 또 물을 못 줬는데 그 다음날까지 싱싱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견뎌줘서 고마워. 나도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잘 견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